정말 꺼도 다시 살아난다면서 나이 드신 소방대원들이 진저리까지 친다는 이른바 좀비 산불, 그리고 30-40cm 두께의 낙엽층 밑에 잠복했다 살아난다는 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지리산까지 날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 아수라장 같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죠. 오, 조심! 뒤에 바람! 바람! 온다! 네, 다행히 전국적으로 비가 약간 오긴 했는데 이 산불 지역에는 분무기로 뿌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화에 도움은 됐겠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죠?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산청에서 시작된 불,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시작됐던 의성에서 시작됐던 불이 지금 계속적으로 번졌는데요. 지금 진화율을 보면 산청과 인근 하동까지는 77%이고요. 또 그 밑에 의성 같은 경우는 54%, 안동이 52%, 안 좋네요. 네, 청송이 77%, 울산, 울주는 온양까지 76%입니다. 근데 의성에서 난 산불이 확산된 영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해안 쪽까지 확산이 됐거든요. 네. 의성 산불이 그게 10%, 영양도 18%에 그쳤습니다. 그쪽은 이게 안 꺼지고 있다는 얘기죠? 안 꺼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2000년대 동해안 산불이 사실 그 피해 규모가 가장 컸었거든요. 이때 당시 피해 면적 23,794헥타르였는데 이번에 전체 산불의 지금 피해 면적이 36,000헥타르에 이르고 있어서 네. 지금 단일 산불로는 아마 최대 지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다행히 이제 5mm 미만의 비가 오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거의 미미한 상태다. 뭐 이슬비 정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완전 불을 진화하는 데까지는 이 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다만 지금 매우 건조한 날씨에서 습도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화 작업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안 온 것만은 아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지리산이 일부가 지금 영향권이라 걱정이 많다는데 네. 20헥타르면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산 이제 하나 쪽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산청 산불이 위험한 것이요. 왼쪽 위로 보면 지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리산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수풀이 굉장히 크고 산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이 지리산으로 또 번진다면 이 산불이 지금 이막으로 다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지금 오늘 비가 5mm이지만 아마 한식 전까지는 비 예보 소식이 지금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지리산 산불도 굉장히 거대한 산불로 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리산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금 소방과 그 산림 당국에서는 전 사력을 다해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로 지리산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 아니겠습니까? 꼭 막아야겠죠. 자, 인명 피해 정말 걱정입니다.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26일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망자 26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리산을 넘는 괴물산불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송에서 영덕 가는데 4시간 걸렸고요. 해안까지 가는데 8시간밖에 지금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이 바로 직전에 확인한 거는 부산의 기장 4km 전방까지 지금 번진 상태인 부산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대 가장 많은 산불 사망자가 지금 나오는데 대개들 60대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택에서 또는 피난을 하다가 대피 중에 차량 등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차 타고 가시다가. 네,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아주 더 2배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요양 직원이 한 명을 내리게 한 뒤에 이게 터졌다. 예, 폭발된 데서 80대 그렇죠. 어르신이 3분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대피하는 과정 이런 데서 더 많이 지금 사건들이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한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양원들이 좀 많이 그렇죠, 아무래도. 있는 부분들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부족하신 60대 이상들이 지금 많이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염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조종사도 지쳤고
헬기의 그 퍼티그, 그러니까 이 피로, 기계도 이 피로가 있어요. 그게 누적돼 큰일이다 했는데 아유, 그게 말이 씨가 됐을까? 헬기에서 드디어 사고가 났습니다. 70대 한 분이 돌아가셨죠? 네, 사실 앵커님과 어제 대화를 나눴었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했었어요. 이 헬기의 조종사 또 정비사, 그다음에 헬기 자체 기계의 피로도가 지금 굉장히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거의 쉼 없이 지금 헬기가 운항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 헬기 같은 경우 어제 오후 1시쯤 의성군 산불을 끄려고 투입됐던 헬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조종사는 73살인 박모 씨로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 이 헬기가 처음에 최초의 보도에서는 뭐 전선에 걸려 추락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렇죠, 이것은 전깃줄. 아직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고 원인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고 헬기가 S76 기종인데 이것이 이제 1,200리터까지 물을 실어 나를 수가 있고요. 러시아제라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1995년 도입된 기종이어서 이게 30년 가까이 운항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도 20년 이상이면 노후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헬기도 30년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노후화된 헬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이제 뭐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종사의 피로도도 굉장히 가중되어 있고 헬기의 기계적인 피로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0년 된 헬기를 73 되신 분이 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참 안타깝고요. 헬기 물론 비싸니까 오래 쓰는 건 좋은데 이번에 좀 다잡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북 영덕, 이 대게로 유명한 곳이죠. 다른 이들을 돕는 새, 자신의 부모님이 변을 당한 참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산불 관련된 이제 진화 작업을 이제 나가셨다가 잠깐 그럼 내 집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80대 부모님들이 이동 중에 지금 거기서 불길을 피하지 못하시고 운명을 달리하신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들로서 얼마나 지금 속이 아프겠습니까?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진화를 한다고 해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주 예기치 못한 사건이 나서 요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부모 유언을 못 들은 거 얼마나 지금 평생 갖고 가야 될 이제 업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천연고철 고운사 탔고요. 여러 문화유산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김태리와 이병헌 씨가 자주 만났었고 또 의병들의 근거지로 나왔던 곳이 있죠. 저도 이거 드라마 보면서 참 아름다운 곳이다 했는데 경북 안동의 만유정입니다.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이 방염포 덕분이라고 하고 봉정사, 부석사 등에도 둘러쳤다. 이것 덕분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국가유산청에서는 이제 4단계 이제 그 위험도 심각을 하는데 지금 관심주의 경계 심각인데 심각 상태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만유정 이런 데에서 유실될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염포를 덮어놓으니까 이 방염포는 열기가 1000도 이상 될 때 10분 정도 버릴 수 있고 500도에서 700도는 무제한으로 버틸 수 있는 이런 성능을 갖고 있는 것들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유산청에서는 안동의 만유정 이것도 조선시대 문신 김계영 선생님이 이거 자기가 70세에 여기서 보낸다고 해서 지은 거거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에 지정된 유산들인데 이것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었고 굉장히 지금 하는데 특히 여기서 눈에 띄었던 거는 인근 이 수풀리에 먼저 물을 갖다 대서 이제 이 산불이 넘어온 것들 막는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벌쳐서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 문화를 보존하는 노력들이 돋보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너무 급하게 이 불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천연고찰 이 고운사 어제 이 시간에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의상대사가 창건했고 고운 최치원 선생의 이름을 딴 고운 문학관도 있었고 이게 다 탔어요. 주지 스님 신도들이 참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멘토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절에 다닌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이게 오래된 고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전소가 됐다는 게 너무 죄스럽고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예. 네, 저런 절들이 많아요. 임진왜란 때 불타고 6.25 때 불타고. 그래서 다시 만들면 이걸 이제 중건이라고는 하는데 설계도도 없고 그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새로 지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이 드신 소방대원들이 많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분들 하루에 2~3시간씩 쪽잠 자면서 컵라면 김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일주일 가까이 주야로 불을 끄느라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정말 제가 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한 미군 헬기도 넉 대나 지금 투입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용 헬기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 헬기는 10,000리터 이상을 이제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UH-60과 CH-47 헬기 지금 4대가 투입 예정인데요. 신기종이겠죠? 네, 지금 군용 헬기로 사용하고 있고요. 산불 진화에도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전원기종? 나오고 네네. 있고요. 지금 이게 2019년 강원도 산불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 재난 상황을 지금 제압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런 미군 예.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미군에서도 지금 적극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제 누적 투입 인력이 총 6,000명, 또 헬기는 242대까지 지금 투입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야말로 전시 같네요. 전시입니다. 사실 어제 아까 헬기 사고도 말씀드렸지만 헬기 기장이 혼자 지금 운항을 하셨거든요. 사실 원래는 그거는 안전수칙에도 조금 위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 거대한 헬기를 70대 한 분이. 그만큼 지금 인력도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헬기 기장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하고 뭐 지금 그 통신도 받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지금 모든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금 많은 소방대원들 또 산림청 또 지자체 지금 공무원들 자체가 모두 다 지금 쪽잠을 2~3시간씩 자고 있고 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진화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지금 지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화선을 구축했는데도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산불이 번지는 걸 다 막지는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화선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네, 저게 이제 우리가 양양 산불 때 한번 봤었는데 불이 그냥 하늘로 휙 지나가 버리고 산을 순식간에 타넘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강풍을 타고 방화선을 넘어가는 이른바 이 비화 현상, 이번 산불 진압의 가장 큰 난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30에서 40cm의 낙엽층 아래 잠복해 있다가 살아나는 불씨, 이건 진화대원들을 거의 죽음으로 내몰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매우 건조한 날씨와 강풍 안에 밑에 이제 그러니까 낙엽이 깔려 있는데 낙엽층이 굉장히 두껍고요. 그 밑에 부엽토가 깔려 있는데 부엽토는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수분 위에 두꺼운 낙엽층이 있고 그 수분이 같이 불을 빨아들이면서 낙엽층 안에 있는 불이 계속적으로 타고 있는데 네. 이게 겉에다 물을 분다라고 해도 이게 겉에서 봤을 때는 불이 죽은 걸로 보이지만 속에 나중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람이 불면 안에 있던 그 낙엽 안에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캠핑 같은 데 가면 보면은 다 이미 죽은 불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호흡 바람을 불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럼요.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있는 그 수종들의 뭐 수간화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에서만 타면 진화가 쉬운데 이것이 기둥을 타고 바로 급속도로 상승을 해버립니다. 수간화. 예, 수관화라고 하는데 관이요? 예. 그렇죠. 맨 위에가 갑자기 급속도로 타버리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안에서 또 고온의 바람이 불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그 불씨를 빨아들이면서 이걸 그 밖으로 퍼뜨려 버려요. 이게 사방으로 퍼뜨려 버리는데 이것이 약 2km까지 간다라고 산림청에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걸 우리가 비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이런 현상들이 다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산불이 진화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배우잖아요. 침엽수다, 화렵수다. 바늘처럼 생긴 나무, 잎사귀가 넓적한 나무. 자, 산불 지역에 침엽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불을 키우는 주 요인 중에 하나라는데 그런가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좀 설이 좀 나뉘긴 해요. 원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침엽수가 더 잘 탄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는 침엽수가 많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이 이 산불의 주 원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송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소나무가 잘 탄다는 그런 얘기고요. 송진은 전에 일제시대 때 공출했던 그 연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단 기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잘 탈 수밖에 없고 약 1.4배 정도 이게 더 잘 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다만 참나무 같은 화렵수도 굉장히 잘 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산림들에는 참나무 계열의 이제 화렵수, 그다음에 소나무 계열의 침엽수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이 수종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서 지금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화력이 세지는, 화선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연구가 더 필요한데 이게 결국은 이제 소나무는 분명히 이 불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같은 경우는 더 빨리 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종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나중에 바꿔야 되는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수종이 문제가 있으면 이런 산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런 수종을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지금 고민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자, 이번 산불이 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이렇게 커진 이유 중에 하나,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 끌 물이 부족한 것도 바로 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한 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지금 농업용 조수지 저수율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64.5%에서 72.8%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다는 거죠?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지금 소방 헬기가 지금 산불 진압 헬기가 골프장에 있는 물을 떠다 날르기도 한 그런 거기다 모습도 봤었거든요. 공치다가 욕 먹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옆에서 그렇게 산불이 나고 있는데 같이 걱정하고 뭐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025년에 산림청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산불 진화용수 공급을 위해서 77개였던 이동식 저수지를 89개로 확대 운영하겠다. 그리고 다목적 사방댐을 3개소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부족으로 인해서 산불을 끄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대비하고자 정부 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관련 부처들을 지금 총망라하다시피 해서 지원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이재민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재난 의료 지원 체계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초기에 재난 안전 초기 대응반을 했는데 이걸 비상 대책반으로 승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재난 치료 의료 지원팀이 지금 출동됩니다. 간호사와 의사 8명으로 구성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안심버스를 지금 임시 거주 시설로 지금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요양 시설에는 이 산불에서 대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피하는 조치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심리 상담 이거 필요하죠. 그렇죠. 엄청난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계실 겁니다. 진짜 이후에 이분들 심신 치료도 큰 걱정입니다. 산불이 나면 외부와의 통신이 끊기는 게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죠. 과기부는 통신사들과 협력해서 처음으로
재난 로밍이라는 걸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어제 밤 10시 27분경쯤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울진군 지역 전체 SK텔레콤의 기지국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SK를 사용했던 분들은 지금 통신이 아예 안 된다라고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0년에 첫 도입된 제도인데 재난 로밍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A 통신사가 먹통이 됐다라고 하면 B 통신사의 기지국을 A 통신사 가입자들도 활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SK가 먹통이 됐더니 KT 통신사에게 명령을 해서 KT 통신 회선을 SK텔레콤 통신사 가입자들도 지금 그 재난 지역에서 먹통이 된 분들 가입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거죠. 구동이 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해라라고 지금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재난 상황에서는 분명히 지금 수도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 전기가 끊기는 경우도 있지만 통신이 끊기는 게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두렵죠. 왜냐하면 지금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갑자기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산불이 와서 빨리 대피를 할 수 있으려면 이런 통신을 빨리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재난 통신 그 명령 로밍 시스템은 사실은 정부가 2020년부터 잘 도입한 제도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동식 기지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트럭 같은 게 그렇죠. 예.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모자란 망을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테나 달린 차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 사태로 정말 점검하고 다지고 새롭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불 끄고 수습부터 해야겠죠. 기재부는 피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세제 지원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죠? 네, 아끼죠. 이제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산불이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이제 뭐 잡혀야지만 그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런 것들 최대 2년간 연장해주는 세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지된 그 이 세금도 2년간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서 바르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역에 한 7,000개 중소기업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법인세는 아마 납부기 한 3개월 정도 연장이 될 겁니다. 석 달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재난 지역이 나중에 선포가 되면 더 많은 혜택들을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임시적으로 이것들을 먼저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을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이미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산불들을 조사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와는 다른 산불의 시대가 열린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기후과학 네트워크 클라마 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일본과 한국의 산불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거기 봤더니 이제 지금 1950년도에서 86년도와 지금 87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변화를 봤더니요. 네. 기온은 최대 2도가 올랐고요. 강수량은 최대 2mm가 낮아졌고요. 비는 안 오고. 그렇죠. 풍속, 바람은 4.8km가 더 지금 빨라졌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악이네요. 최악입니다. 이게 유럽에서도 이런 30, 30, 30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온도가 30도 이상, 풍속이 30m 이상, 그다음에 습도가 30도 이하일 때 이런 큰 산불이 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에 사실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남부 지역은 최대 2mm가 낮아져서 최대 건조는 30% 이하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이고 바람은 최대 시속 4.8km까지 빨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산불이 굉장히 뭐 사실은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산불이 대형화됐고 전국화됐고 연중화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좀비 산불, 괴물 산불은 이번에 꺼도 또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정부 당국은 물론 우리 온 국민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또 만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도 산불 진화에 힘을 쏟자면서 27일로 잡혀있던 국회 본회의 일단 연기를 했죠? 네,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 대책이라든가 지원에 이제 집중을 하자 그러고 이제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쪽에 자기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여야가 따로 특위를 지금 구성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을 총력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게 뭐냐면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본회의였거든요. 이 의사들 증언을 하는 그 보건의료기본법 이거 논의해야 되고요. 또 그 야당은 또 누구 뭐 탄핵하자고 하려고 했잖아요. 탄핵 그거하고 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굉장히 한데 판단들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쟁을 일단 좀 미룬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마땅히 그래야 될 일입니다. 염건웅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